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제230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LA의 평화엄마 유진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시 유진님 소개를 하자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 이민을 왔고요. 현재는 캐세이 뱅크에서 모기지 일을 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커리어 우먼으로, 그리고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아주 바쁘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자, 유진님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오셨는데, 그럼 LA에서 쭉 지금까지 사셨나요? 우선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도착을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왔을 때 LA 공항으로 왔고 LA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한인타운 지역에서 대부분 살았고요. 뭐 10분 음, 거리 정도 포함해서 대부분 살았고 아주 잠깐 이제 부모님께서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필란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에 이제 모빌홈을 두고 정말 시골에서 생활을 몇 년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 음,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네. 1년 정도 거기서 요양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의 시간은 다 LA에 살았는데 물론 이제 거기도 LA에서 1시간 넘게 걸리지만 미국이 워낙 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은 LA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 잠깐 끼어들게 네, 이유진님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막 많은 패친도 있고 아는 분도 많은데 소개했을 맞아요. 때 네. 우리 아저씨들이 반응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몰라. 뭐 누나, 뭐 동생, 뭐 국민 동생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니! 그 이래.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냥 보통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보통 봐 사람 보통 아닌데. 사람입니다. 두렵네요. 완전히 우리한테는 보통 아니죠. 사람이고요. 아니, 우리들한테는 아니죠. 또 예. 우리들한테는 또 유진님은 또 색다른 사람이지. 죄송해요. 자, 반응이 좀 무뎌져가지고 저희들이. 저를 인터뷰하신다 그래서 아니 평범의 아이콘인 저를? 아니, 평소에 하고 싶었어요. 유진님 언제 하지? 언제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진님 거의 지금, 미국에 오셔서 LA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네요. 그쵸? 네,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지금 저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LA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진님이. 자, 유진님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왔잖아요. 근데 네. 부모님이 여기에 지인이나 친척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다 오, 보니까 뭐 중고차를 하나 살 때에도 너무 뭐 바가지를 쓴다든지 너무 음,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어,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1년 정도의 스몰 비즈니스 테리야키 샵을 조그맣게 하시면서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실 수 있으셨는데 영주권 신청을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당연히 다 된다고 이렇게 믿고 하라고 해서 뭐 모든 서류를 다 넣고 돈도 다 지불한 상태에서 그분이 저희한테도 정말 잘해 주셨는데 그분을 네. 나중에 저희는 뉴스에서 보게 됐어요. 어느 왜요? 날 야반 도주를 하신 어머!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주권 신청이나 돈이나 이런 걸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태에서 그냥 야반 도주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 네. 그 LA의 큰 뭐 윌셔가에 이렇게 빌딩에 이렇게 사무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희는 하루아침에 영주권 신청이 잘 들어갔다고 믿고 인제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인제 아, 서류 미비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컬리지를 다니면서 부모님 비즈니스를 돕고 또 영주권이 나오면 학비가 더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서 편입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학업을 접고 부모님 비즈니스를 도왔는데 이제 서름이 비자가 되고 나서 학업도 다 중단되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네.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김 사장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영주권 문제 이렇게 사기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쵸? 지금도 종종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이민을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이민 변호사나 브로커들한테 모든 걸 맡기잖아요. 다른 그렇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셨구나. 안타깝네요. 네. 네, 우리 유주님이 그런 고생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 활동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건 또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는 저희 준이 첫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LA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LA USD에 있는 선생님들의 노조 UTLA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음, 파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준이는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저를 따라서 많은 시위 현장에 저랑 같이 다녔는데 이 네. 시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이 시위는 준이가 먼저 저에게 이러이러한 파업이 있고 이 파업은 음, 정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응원해야 한다고 준이가 먼저 저에게 말을 했던 그런 아, 시위이고 그래서 준이와 함께 제가 피켓을 만들어서 이거는 준이가 저를 따라온 시위가 아니라 제가 준이를 따라간 그래서 함께 준이와 함께 피켓을 들어준 그런 시위였고요. 이 시위에 네.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서로 많은 공감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음, 동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들내미랑. 네. 그전에는 그냥 그렇군요. 준이가 일방적으로 제가 참여하는 시위에 따라오는 입장이었다면 그 후로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참 대단합니다. 엄마, 네. 저기서 시위 때 토요일 날 갑시다. 그러면 엄마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준이가 이제 지금은 13살이라 그럴 일이 없지만 그때 네. 예. 그때 지금 며칠 전에도 우리가 LA에 그 학교 용역 서비스 노동자들 시위 네네네. 파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음, 선생님 노조하고도 잘 서로 협조하고 또 네. 학부모들이 그걸 또 잘 이해해주고 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은 우리 미우새에서 몇 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유진님을 보면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일하다가 또 잠시 짬이 나면 영사관 앞에서 혼자서도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점심시간이면 잠시라도 좀 제대로 먹고 좀 쉬고 싶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자, 유진님, 이거 보세요. 이거 언제적 이거는 제 사진. 네.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음, 분노에 차서 혼자서라도 뛰어나가서 이렇게 피켓을 아, 들었던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죠? 예. 네, 아마 그랬군요.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응원하고 좋아했어요. 제가 음, 직접 투표도 했고. 근데 네. 이제 세월호 연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같은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일지도 알 것 같고 또 네. 저처럼 박근혜 퇴진 때 뭐 준이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피켓을 들었던 저라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분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음, 참지 못하고 혼자서라도. 가서 네, 네. 혼자서라도 가서 피켓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랬군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하지만 유진님의 그런 심정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충분히 공감해요. 네. 그리고요, 또 우리 유진님이 19살 무렵 이라크전 반대, 그러니까 반전 시위에 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는 뭐 여기 그 나오네요, 사진은 사진도. 없지만 그때는 이제 네. 제가 정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뭘 잘 몰랐을 때인데 이제 911 이후에 이라크전이 있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보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음. 그리고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쵸. 다치고. 특별히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저에게 어떤 뭐라도 제가 이렇게 피켓이라도 들게 되는 거는 어떤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느 세상 어디에서 일어나든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음. 정말 나의 가족,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공감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음. 어떤 시위가 있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그때 제가 서류 미비자였기 때문에 그 시위 어. 현장에 가면 경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가서 피켓을 들었을 때 나름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정도의 분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잘 생각을 안 해 봤다가 보면 제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광주 망월동 그 묘지에 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어. 수학여행 때 갔었고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찾아갔었는데 어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저에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씨앗으로 남아서 음. 그런 어떤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국가 폭력에 의한 어떤 음. 그런 피해라든가 그런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혁명가가 되지 않는다고. 물론 저는 혁명가의 희읍에도 미치진 못하지만 고통이나 슬픔이나 분노를 잘 참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저 견디는데 견디지 못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누군가는 싸움꾼이 되고 누군가는 혁명가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전쟁을 일어난다거나 어떤 국가 폭력이나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사실 제가 같죠?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근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나가는 예. 게 있어요. 어렸을 때나 좀 음. 젊었을 때 이런 정의감 같은 걸로 이렇게 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하다가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좀 또 다른 생각이 들고 하면서 이렇게 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일이 참 많은데 이유진 님은 지금 계속 하고 아. 계시죠. 그 뒤에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도. 예. 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라크전 반전 집회에 참여했던 이후로 정말 박근혜 퇴진 집회가 있기까지의 정말 십몇 년의 시간 동안은 저는 아무 곳에도 참여는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랬구나. 제가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뭐 이혼도 겪었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 또 첫째 아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고 아. 한 달에 2번 주말에만 아이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뭐 한 3년 정도 있었고 어. 2년 반 정도. 그런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었어요. 제 아이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음. 힘든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아이가 6살 되는 봄부터 다시 첫째 아이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세월호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음. 박근혜 퇴진 집회에도 참여하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네. 이제 다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길거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네. 됐던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인제 그 가슴에서
이제 시키는 일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쵸?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네, 맞아요. 지금은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일하면서 바쁘실 텐데, 뭐 아이들 가족 소개 우리 부탁해요. 네. 우선 첫째 아이는 이름은 준이고요. 네,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7학년 공립중학교 다니고 있고요. 어, 정말 정말 착하고 동생도 너무 잘 봐주고 예, 여기 준이 아주 나오네요. 네. 아주 정말 든든하고 그런 음, 아이고요. 너무 네, 고맙고 제가 늘 애틋하고 그런 아이가 제 첫째고 뭐 아무것도 네, 제가 시키는 건 없어요. 뭐 음, 애프터 스쿨도 안 보내고 아무런 액티비티도 안 하고 하고 싶냐고 물어봐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서 아이고 딱 세상에. 한 가지 팬데믹 이전까지는 한글 학교 하나는 토요일에 네, 보냈던 거 그거는 제가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으니까 한글 학교만은 가자고 해서 한글 학교는 팬데믹 이전까지 꾸준히 갔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말 읽고 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거 외에는 뭐 제가 뭐 공부도 하라고도 안 하고 사실은 뭐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그래도 알아서 잘하고 음, 알아서 공부해서 뭐 성적도 좋고 그래서 늘 그냥 네. 고마워요. 아유, 그 또 애기 또 네. 막내 또 있잖아요. 네. 동생. 동생은 둘 이름이? 둘째는 이제 풀 네임은 지용 피스 심인데요. 제가 음, 뱃속에서부터 평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네, 아, 지금도 평화라고 부르는데 음, 네. 어 평화는 이제 선물 같은 아이고요. 계획해서 생긴 아이는 아니고 정말 선물같이 찾아온 아이고 제 네, 인생에 둘째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지금 3 살이고 너무 네. 귀엽고 아우,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네 너무 귀염둥이죠. 귀엽고 네. 저에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네 그리고 또 준이를 이어서 또 제가 피켓을 드는 자리가 있으면 함께 따라가는 그런 아이로 커 나가겠죠. 네. 아, 여기 그 봐요. 너무, 너무 귀엽죠. 네. 그리고 준이가 또, 그 평화를 네. 너무 예뻐해 주고 아유, 아, 세상에. 그래요. 그리고 또 남편분께서 그렇게 또 우리 유진님을 외조를 해준대요. 결혼한 지 4년 차 이렇게 됐는데 남편은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역사 교실에서 발제를 하는 그런 남편을 음, 처음 만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이런저런 모임들에서 같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런 거고 네네. 네 지금 한의사로서 이제 음, 어 어떤 히스패닉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는 그런 어, 수압mit에서 자영업자 한의원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 또 말하자면은 586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또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많고 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늘 제가 하는 활동이나 제가 집회에 나가는 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그쵸. 응원해 주고 음, 서포트해 주고 또 음, 예전에 그 LA에서 5.18 이런 기념 행사 같은 게 있었을 때 전야제로서 5.18의 어떤 역사적 의미라든가 5.18과 어떤 미국의 상관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남편이 인제 또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참 멋있어 보였어요. 네. 음, 그런 어떻게 생각이 통하는 어떤 소수자에 대한 연대라든가 음. 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같은 그런 생각이 서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점도 많은 우리지만 한 음.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가 그 동지에서 이제 부부가 된 그런 좋은 케이스 같아요. 그쵸? 네. 자, 보니까 그 유진님 보면은 또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정말 부러워요. 근데 아이들 우애가 굉장히 각별하죠? 네. 맞습니다. 여행은 뭐 주로 이렇게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아이들이랑? 사실은 자주 못 다녀요. 자주 못 다니고 근데 정말 노력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막
일을 2시간을 빼서라도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여름 휴가 때 이럴 땐 남편이 일을 빼서 또 저희는 이렇게 쉬는 날이 겹치지 않아서 그렇게 좀 애를 많이 써서라도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특별하게 좀 자연을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가능하면은 1 년에 1~2 번은 캠핑을 꼭 가려고 하고 음. 또 이렇게 나무가 많고 꽃이 많은 곳, 제가 또 꽃이 있는 이런 곳을 좋아해서 네. 바다라든지 이런 뭐 예전에 갔던 곳 중에 뭐 레드우드도 좋았고 또 평화 태어나기 전에 준이랑 같이 옐로우스톤도 갔지만 어떤 자연 이런 곳을 갈 때 저도 좋고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참 좋은 곳이 사실 많아서요. 네. 이렇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자연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유, 아이들한테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우리 미우새 그리고 또 방송에 네. 가끔 네. 캐나다 빅토리아의 김세리님이 네네.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면 좋은가 이런 캠핑 뭐 이런 거. 에피소드가 아.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러면서 유진님도 잠깐 미우새 광고 잠깐 하고. 네. 네. 앞으로 또 유진님 또 어디 좋은 데 여행 다녀오신 얘기, 캠핑하는 얘기 이런 것도 가끔 전해 주세요. 그래요. 또 네 다른 그럴게요. 후배 엄마들이 또 참고하니까. 그럼요. 네. 음. 그리고 또 지금 네일을 여는 사람들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또 네일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여기 네. 나오네요. 네일 여는 사람. 20주년 행사네. 네 맞아요. 오래된 단체죠. 제가 그러네요. 활동한 거는 이제 2016년 말에 처음 만나서 2017년부터 7년 정도 저는 됐고요.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박근혜 퇴진 집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영화를 공동체 상영하는 거를 저에게 종이를 주셨고 자백이라는 영화를 공동체 상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정말 분노에 차서 아유. 불을 네. 지폈네요. 네 가슴에 불을 불을. 지펴서 그 후로부터 이제 준이를 데리고 다니게 된 건데요. 네. 그랬는데 또 그 자백이라는 영화를 상영한 게 어떤 교회였어요. 사실 음. 저는 교회라는 공간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어. '교회는 어떤 진보적이나 민주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당에서 이런 영화를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던 음. 차에 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주변의 홈리스들에게 도넛이랑 커피를 이렇게 아침에 나눠 준다는 거를 알게 되고 또 네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그걸 돕는 거를 알게 돼서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이 하고 싶다고. 어. 아. 그래서 또 연락을 주셨고 해서 참여하면서 이제 네일을 여는 사람들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짧은 소개는 LA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사회의 진보적인 가치, 정치, 사회, 경제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고민하고 이제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에게 내어 사는 가족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싱글맘으로 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만난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너무 애틋하고 제가 많이 기대기도 하고 음. 또 저는 솔직히 제가 활동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활동가들을 알고 있는 지인으로서 그분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사실 LA의 많은 진보 단체들이 진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 모임도 하고 연대 활동을 하거든요. 뭐 네일을 여는 사람들도 있고 6.15 LA 위원회도 있고 우리 문화 나눔회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여러 개의 진보적인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행사 공유하고 서로 연대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훌륭한 선배님들이 항상 음. 자리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내일을 여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실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준비하고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는 아니고 뭐 네. 이철호 님도 있고 6.15나 내 여사에서 활동하는 미라 님도 있고 뭐 음. 니콜 님도 있고 은영 님 뭐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책도 쓰신 황상호님이라던가 이렇게 음. 정말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분들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다 준비해 주시면 같이 참여하면서 배우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활동가가 아니라 정말 많은 활동가를 인복이 많아서 음.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분들과 함께 묶일 수 있어서 영광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내 회사 분들은 다 서로 겸손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요. 누가 활동을 더 많이 하나 못하나 이걸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정말 없어. 참여자. 근데 네. 한 가지 저는 정말 열심히 음. 참여해요. 모든 행사에. 이번에 5월 20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저녁 정치공장에서 5.18 했어요. 6시에.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요. 그 아, 운동화 정말요? 그거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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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런 거 있으면요. 직접 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더 좋아요, 저희는. 네. 네네네. 네, 그렇게 언제든지 해주세요. 포스터도 예. 보내드리고. 예. 예,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하여튼, 네, 오늘, 아유, 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주님, 끝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나요? 박근혜 퇴진 때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에 승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박근혜가 정말 퇴진하는 것도 봤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봤고, 박근혜가 구속되는 것도 봤고, 뭐 그때 세월호가 인양되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다 될 것 같았고, 정말 네. 순진한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 그랬는데 또 5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물론 너무나 존경하는 전 대통령이지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고, 또 박근혜가 사면되고 뭐 이재용이 가석방되고 이런 거를 또 보면서 또 많은 실망을 하고 정말 좌절하고,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나가서 피켓을 들 기운조차 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소수자로서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싱글 페어런트의 고통도 알고, 부모님이 자영업자로서 힘들게 사셨고, 서류 미비자로서의 고통, 또 아시안으로서 소수계로서의 고통,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런 많은 고통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알아요.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를 이제는 배웠고 이제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겠다. 아주 작은 거라도.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걸 공감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런 평화나 또 세상에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공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의 네. 저는 생각입니다. 아유, 참, 유진님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전해지고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네. 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명언을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시네. 방금 우리- 지어낸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참, 아니, 우리 김 사장님이 잘 지어내세요. 신조어도 막 만드시고 막 근데 그래요. 믿을 만한 건 없어요. 예. 사전에 위치가 있는 줄 넘치십니다. 네. 우리 스테바님 뭐 한 말씀 또 해주세요. 우리 유진님. 유진님 그렇게 사회 활동하시면 그 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에 저항한다는 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뭐 주인된 그런 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내일을 여는 사람들 이전과 이후에 제 삶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강해졌고 정말 제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그랬습니다. 아, 네. 아유, 오늘 유진님 그 말씀 참 재밌게 잘 들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나오셔서 그쪽 LA 네. 소식 좀 전해주시고 그렇게 네.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오늘 잘 반갑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